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무다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미국 최고의 SNS 기업인 페이스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의 실적 추세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선 얼마 전 발표했던 가장 최근 분기의 실적을 먼저 살펴보자면 주당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20% 정도 상회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정확히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시장 기대치를 5% 정도 상회했고 전년도 대비 56% 성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은 결코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사용자 수의 증가 추세가 둔화될 것이란 가이던스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일간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페이스북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적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이죠. 페이스북 외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광고 매출, 이게 페이스북 전체 매출의 99%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다양한 사업들의 성장 추이를 살펴볼 필요는 없고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는데요. 최근 2년간의 성장 추세를 좀 보자면 페이스북 역시 연말로 갈수록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1, 2, 3, 4분기로 묶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이미 2분기에 전년도 4분기와 거의 비슷한 매출과 이익을 거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3분기와 4분기에 매출과 이익률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기 전에 실은 더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활성 사용자 수와 사용자 1인당 수익의 증가 추세인데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지표가 결국 페이스북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표들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페이스북의 최근 2년간의 일간 활성 사용자 수와 사용자 1인당 수익의 추이를 보시며 지금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일간 활성 사용자 수인데요. 2년 동안 단 한 분기도 빠지지 않고 매번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당 수익의 추세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고 사용자 1인당 수익도 늘어나고 있으니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실적 발표 이후에 페이스북이 내놓은 낮은 가이던스에 따라서 다수의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홀드를 했는데요. 다만 목표 주가를 올린 애널리스트도 소수 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소폭 상승해서 현재 주가보다 15% 정도 높은 418달러가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평균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전체 29명의 애널리스트 중 25명이 바이, 3명이 홀드, 셀은 단 1명뿐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요. 페이스북의 EPS 성장률은 올해 40% 정도의 굉장히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이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향후 5년간의 성장률은 매년 평균 15% 정도로 나쁘지 않은 성장률이지만 그렇다고 뭐 딱히 강력한 성장률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적절한 성장률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우선 올해 말 페이스북에 예상되는 EPS인 14달러 12센트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자면 현재 PER은 25.7 정도입니다. 이걸 5년간 평균 성장률인 15%로 나눈 PEG는 1.71로 현재 시가총액 최상위 5개의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가장 낮은 PEG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으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멀티플은 대체 왜 이렇게 낮은 걸까? 현재 S&P 500의 평균 PER이 35이고 심지어 가치주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코카콜라의 PER조차 30입니다. 한마디로 페이스북은 현재 코카콜라보다도 PER이 낮은 상태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향후 페이스북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광고에 거의 모든 것을 기대고 있죠. 하지만 SNS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볼 때 무한히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둔화된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은 아직까지는 넷플릭스에 비해 사용자 수 증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몇 년 후에는 사용자 증가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은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먹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재 페이스북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리스크 요소예요. 그렇다면 페이스북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이미 그 답을 정한 듯 합니다. 그것은 바로 VR과 AR을 통한 메타버스입니다. 페이스북은 2014년 VR 기기 업체인 오큘러스를 인수했죠. 오큘러스는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VR 기기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VR 기기입니다. 현재 이 VR AR 사업은 기타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직은 그 존재감이 거의 없죠. 하지만 페이스북은 현재 이 VR AR,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중입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이 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SNS 회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회사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CEO의 말에는 기업의 미래가 담겨 있죠.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이 현재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생각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로보틱스 회사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커버그가 향후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공개적으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페이스북은 인력의 거의 20% 정도가 VR과 AR 관련 프로젝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VR, AR이 현재 페이스북의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한 수익화의 핵심도 역시 페이스북답게 광고입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을 테스트 중인데요. 메타버스에서는 아직 표준적인 광고 포맷이 존재하지 않는데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내에 광고 포맷의 표준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표준이 정립되고 광고가 늘어난다면 필연적으로 개발자들과 같은 인력들이 메타버스 비즈니스에 몰리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더 나은 메타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용자가 몰려들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몰린다? 돈이 몰리죠. 한마디로 메타버스의 사용자가 늘어나면 더 많은 광고주들이 메타버스에 돈을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생활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현실과 가장 밀접한 또 하나의 SNS가 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현재 300억 달러 정도의 작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겨우 3년 후인 2024년만 되어도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는 무려 3천억 달러로 현재보다 10배나 성장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또 하나의 먹거리를 개척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현재 전문가들이 내놓은 성장 예측치는 완전히 쓸모없는 게 되어버리죠. 그때의 페이스북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멀티플을 받게 될 것이고 현재의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싼 게 되어버립니다. 만약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그 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현재 페이스북의 가격은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페이스북의 현재 가격은 적당한 가격이고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페이스북 말고 로블록스와 같이 메타버스 특화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요. 페이스북에 투자하는 건 대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로블록스에 투자하는 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둘 다 성공한다면 로블록스의 수익률이 더 높겠죠. 반대로 둘 다 실패한다면 페이스북은 그래도 현재 전문가들이 내놓은 성장률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나은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로블록스의 경우는 실패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페이스북은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기업이 내고 있는 실적에 비해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VR, AR 사업을 통해 향후 엄청나게 성장할 메타버스 시장의 리더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페이스북의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에 페이스북이 SNS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현재는 미국 최고의 SNS 기업이자 미래에는 최고의 메타버스 기업이 되려고 하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